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더십 강의 호스트를 맡은 이능재입니다. 네, 오늘 이 눈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각 지역에서 청취하고 계신 이글스 가족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봬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밝은 미소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점검도 한번 해주시고요. 무음으로 바꿔서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뜨거운 프로모션, 엊그제죠? 뜨거운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쿠오카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뜨거운 열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3월부터 성장하실 여러분들의 사업에 좀 더 건강하게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과대 광고를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NS 과대 광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고 리더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SNS 과대 광고 교육에 수고해 주실 프레젠셜 에그제큐티브 박수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박수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3월 이제 첫 시작인 만큼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모두가 SNS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SNS가 연령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 SNS에 대한 과대 광고에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왜 저희가 면허만 딴다고 그냥 이수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이수만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저희가 교통법규를 잘 모르면 면허는 따놓고 막 신호등 다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뭔가 지나가는 소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건강한 비즈니스, 건강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가 SNS 자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SNS의 개념은 내가 어떤 계정을 운영하시든 내 지인이 아니라 지인이 아닌 분들이 내 거를 보는, 블로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내 개인의 공간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여기다 나만 보려고 올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법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SNS 자체가 그냥 내가 전체 공개로 올리는 모든 내용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님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에 대한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나만의 공간이고 나만 보려고 꾸민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전체 공개 자체가 이미 오픈된 공간이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제한적인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대 광고나 이벤트 같은 걸 진짜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나는 과대 광고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한다면 사실 비공개 계정을 운영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게 진짜 나만의 공간, 나만 보는 거, 나의 지인만 보는 거라고 한다면 비공개 계정이 진짜 나만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과대 광고를 진짜 한번 제대로 인지를 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지 어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되게 막 조심하고 막 그렇다고 사업에 어떤 위축을 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님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대 광고라는 게 사실 시너지 외에도 어떤 식품을 판매를 하든 어떤 영업을 하든 사실 과대 광고가 걸리는 루틴이 좀 비슷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자 중에서 내가 지인이나 이런 분들 말고 소비자 중에서 내 SNS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악플이라는 게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악플, 안티 이런 거는 개인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과대 광고도 한 개인이 그냥 신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왜 이렇게 난 재수가 없지? 왜 이런 걸 걸리지?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사실 파파라치는 이런 과대 광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파파라치 있는 거 아시죠? 나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신호 어기였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신고해가지고 벌금을 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뒤에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거를 취미처럼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서 취미처럼 그 주차 딱지 붙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 어떤 딱지를 되게 조금만 붙이잖아요. 노란색 딱지 아시죠? 그거 안 떼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새벽에 딱 돌면서 그거를 제대로 다 붙여놓습니다. 네, 그게 취미세요, 그냥.
그래서 이 과대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게 나 뭔가 타겟이네, 나 너무 재수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파파라치는 어딘가나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어떤 신고를 하면요, 강동구청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 뭔가 과대 광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구청에서 시너지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과대 광고한 회원에게 공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공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이거 과대 광고 좀 내려주세요, 이런 공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끝나면 저희야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사실은 어떤 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대 광고를 한 회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 시너지에서 이런 구청 쪽으로. 사실 더 큰 문제는 식약청이나 이런 데 신고당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거는 당장 바로 벌금형이고, 사실은 이건 시너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하셔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동구청에다 바로 연락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런 회원에게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는 게 당연히 어떤 공문이 가야 이 공무원 분들께서는 그 공문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처리했다라는 내역까지 또 이분들 안에서도 또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묵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동구청에서 시너지가 만약에 저희가 그냥 어떤 징계 같은 것도 없이 과대 광고 한 사람한테 딱히 어떤 처벌 없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 회사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과대 광고 하는 게 되게 너무 전략적이고 이 과대 광고를 내려달라 했는데도 이 회사가 막질 않네? 결론적으로는 회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문제구나 해서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모두에게, SNS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게시물 삭제 하나 하면 끝나겠지? 하고 또다시 올리고, 나 그냥 또 지금 잠깐 피해가는 소낙인가 보다 하고 또다시 올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 때가 뭔가 좀 피해가야 될 때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SNS 자체는 더 많이 발전될 거고요. 그 안에서의 당연히 많은 법도 생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만큼 당연히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가 인지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파트너에게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과대 광고를 정말 하고 싶다면 내 지인들한테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엄마한테 이 원팩 고혈압이 좋아져 했는데 엄마가 바로 구청에다가 제 딸이 이거 원팩 좋아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신고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뢰가 없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지인이나 아니면 대면 미팅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SNS나 이런 전체가 보는 블로그 이런 거에다가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거에 제일 베스트 두 가지를 뽑자면요, 질병 질환에 관한 업데이트와 회사 직원 사칭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30% 이상은 다 사칭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너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도 내가 회사 직원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라,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과대한 걸까? 여러분, 그냥 사람 몸이 과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 질환, 염증, 통증, 그리고 오장육부, 이렇게 말하면 좀 쉬워요. 오장육부가 과대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혈액, 혈관, 이거 장기잖아요. 혈액, 혈관, 신장, 방광, 간장, 폐, 림프, 내장, 지방, 자궁, 고지혈,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두통, 치통, 생리통 다 과대간 거예요. 그냥 오장육부를 그냥 쓰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 위염, 식도염, 장염, 신우신경, 자궁근종, 생리불순, 이런 뭔가 이 장기와 관련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SNS나 블로그나 이런 데다 업데이트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조심하는, 의사들도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약간 질병과 장기에 관련된 내용을 자꾸 얘기를 쓴다면 이건 당연히 어떤 제재가 없다면 사실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글에 아예 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 사진 보시면요, 비포 애프터만 올렸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시너지 제품 안 올렸는데 왜 비포 애프터인데 왜 걸려요? 비포 애프터는 안 걸린다면서요, 과대 광고. 맞아요. 비포 애프터는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맨 왼쪽 사진 보면은 이 위에 뭐 글씨 분홍 색깔로 뭐라 써 있죠? 메가 원팩.
결국 메가 원팩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글을 썼기 때문에 아 메가 원팩 시너지 다 딱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포 애프터만 올리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메가 원팩으로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썼고 심지어 오른쪽에 이제 붓기 이런 붓기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붓기도 안 되고 사실 셀룰라이트 이런 거 뭐 이런 거 잇몸 염증 위염 이 사실은 메가 원팩이 염증과 통증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사실 좀 쉬워요. 비포애프터 올렸는데 왜 걸릴까? 근데 메가 원팩이라는 글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포애프터에다가 자꾸 메가 원팩에 대한 글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염증까지 써 있으니 이건 과대 광고에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요. 그냥 나 잡아가세요예요. 왜냐하면 혈액 혈관 케어, 전신 케어, 지금 이건 진짜 잡아가라는 겁니다. 나 지금 과대 광고 엄청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혈액 혈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SNS에 이런 내용이 올라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이 저희 비즈니스에서 많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긴 합니다. 소비자들을 저희가 컨택할 때. 왜 저희가 SNS 방법론 저희 강의 항상 들으시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는 이런 내용을 올리라고 교육하지 않아요. 저희가 하는 교육은 정말 진실된 나의 진정성 있는 마이 스토리와 체험 스토리, 나의 비즈니스 이런 걸 업데이트하게끔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진, 강의 내용을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거는 이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진짜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자, 보면은 일단 하지정맥 비포 애프터예요. 근데 밑에 뭐라고 글이 써져 있죠? 메가 원팩 8주. 메가 원팩과 일단 하지정맥 연결되죠. 첫 번째. 자, 그리고 밑에 글을 보면요. 사실은 순환 문제, 혈관 문제를 가지고 계셨는데 병원에서도 치료법이 없다고 손놓았던 게 원팩으로 좋아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걸 건드렸어요. 병원도 건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순환 문제도 건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특정된 어떤 분들의 걸 캐치해온 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 사진 보면요. 시너지 박스죠. 저는 제품 사진을 안 올리는데 이거 왜 걸려요? 박스에 무슨 로고가 있어요? 네, 그게 걸리는 거예요. 시너지에다가 고지혈, 고혈압, 지방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만약에 이 시너지에다 그냥 아빠에게 추천하지만 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품이 없어도 시너지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너지가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 시너지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내가 교묘하게 피해 가려고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지만 사실 그냥 시너지 박스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글씨를 봐도 이제 원팩. 그래서 사실은 강동 이제 원팩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아, 원팩, 메가 원팩 이게 이제 그 강동구청에서도 아시더라고요. 메가 원팩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하도 저희가 메가원팩 글에도 메가원팩 사진에도 메가원팩 여러분들의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에도 메가원팩 박수진 막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메가원팩을 다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원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비포 애프터만 있어요. 괜찮아요. 비포 애프터 마이너스 11kg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비포 애프터 안에 글에 뭐가 있어요? 메가원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과대광 거예요. 아, 내가 비포 애프터만 올리는 거 문제되지 않아. 근데 그 안에다 글을 메가 원팩이라고 썼기 때문에 아, 메가 원팩 먹고 바뀌었다는 거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밑에 만약에 글까지 또 혈액혈관, 염증, 오장육부, 간장, 신장폐, 림프 들어가면 과대 광고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 속에 메가 원팩이라는 글을 안 써주시면 비포 애프터가 좀 더 안전하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봤을 때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내용이 사실 문제가 되죠. 월경 뭐 이런 게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월경.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네이버 같은 데 봐도 병원에서도 뭐 이런 후기 쓸 때도 만약에 좀 붓기잖아요. 그럼 붓하고 X를 해요.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도 T를 안 냅니다. 네, 병원 자체에서도 뭔가 붓기가 좋아진 거에 대한 후기 올릴 때도 붓하고 X를 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만큼 이런 병원 쪽에서도 과대 광고를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좀 위험한 일이겠어요. 저희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월경, 뭐 주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품으로 호르몬 주사가 이런 월경, 생리통이 좋아졌어요라고는 안 썼어요. 근데 첫 줄에다가 생리통이 있으셨던 고객님 이것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생리통이 있었던 고객님이라는 글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생리통이 있었던 고객님이 생리통이 좋아졌어요라고는 안 썼어요. 그냥 생리통 있는 고객님이라고만 썼어요. 근데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오장육부와 이런 질병에 관련된 글이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서 아예 그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걸려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징계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어떤 안 좋은 비즈니스에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강의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비포 애프터가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근데 사실 건강 쪽에 비포 애프터 올리실 때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비포 애프터는 거의 과대광 고입니다. 건강은. 왜냐하면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한 단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올리실 때도 비포 애프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에다가 글을 써놓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에 뭔가 글을 쓰시는 거를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의 사진에다가 당뇨. 사실 너무 이제 제가 그래서 한번 입장을 바꿔봤어요. 제가 그냥 강동구청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강동구청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봤을 때, 당뇨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내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으로 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이 왔을 때 하시는 거 만나서 하시는 거야 뭐 충분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대놓고 이렇게 포스팅을 해버리면 이런 건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수정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이 시간이 끝나면 리더십 끝나면 바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시너지 누구?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나 시너지 박수진 이렇게 써놓으면 시너지 사업자 박수진이 아니라 시너지 직원 박수진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회사로 계속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이름에다가는 안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회사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너지 누구누구 이렇게 해놓은 거는 다 바로 변경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바꾸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또 이것 또한 어떤 제재가 갈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의 위함임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 맥파나 강의 자료 그리고 이런 MD 저널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한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오장육부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장육부라고 생각하면 이제 걸러집니다. 다. MD를 폈더니 신장이 써있네요. 이거 그냥 과대 광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장육부에 관련된 거는 맥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맥파도 다 어떤 내 몸의 장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시너지 박스를 올리실 거면 아무것도 쓰지 마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다가 뭔가 시너지 박스에다가 뭘 쓰면은 이거는 다 과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너지 박스에다가도 주문 임박 뭐 어디가 안 좋았던 혈관이 안 좋았던 우리 아빠 뭐 그냥 모든 글을 쓰면 그게 다 그냥 과대한 거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빠른 배송 해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은 상관이 없죠. 빠른 배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뭐 이런 내용은 상관없지만 이런 박스 사진 나는 제품 사진도 안 올렸는데 왜 자꾸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품 사진은 안 올렸지만 시너지라고 버젓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강한 SNS를 하기 위해서 이건 저희가 앞으로도 모두가 약간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옛날은 SNS를 진짜 내 마음대로 꾸미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점점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다 올라가고요. SNS에 관련된 어떤 법도 되게 많아졌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SNS를 가지고 더 많은 소비자와 메가포를 컨택하려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사실 즉각적으로 이제 3월부터 좀 더 이런 회사 측에서도 제재가 되게 심해질 거고 강동구청 쪽에서도 더 많이 제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꼭 여러분들께서 바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강의에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결과를 내더라도 저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가장 피해보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하시고 과대광고에 유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좀 더 건강하게 또 멋지게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리더십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원래 리더십 강의 시작은 11시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제가 시간을 끌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후쿠오카 너무 즐거우시겠죠? 후쿠오카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2박 3일도 있고요. 무려 4박 5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프로모션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모션 간단하게 드리고 리더십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빼보자 체지방 프로모션이 2024년도에 저희가 워낙 뜨겁게 진행을 했었던 프로모션이었는데요. 2025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진행하는 프로모션 또한 1등 현금이 무려 10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에서 5등은 현금 30만원, 6등에서 10등은 시너지 제품 교환권 50만원, 11등에서 20위는 제품 교환권 30만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아마 3월 달에도 이제 따뜻해지는 이 봄 날씨. 요번 연도 날씨를 보니까 4월부터 11월이 거의 여름 날씨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상 악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날씨에 유의하시고요. 그에 맞춰서 또 저희 제품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니까 또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면 1등 달성 시 100만원의 상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모션은 2025년 뜨겁게 저희의 성장을 견인할 현금 프로모션인데요. 뉴 퍼스널 레벨 프로모션부터 팀 레벨, 이그제큐티브 레벨까지 정말 다양한 현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 자, 스타 이하에 계신 분들은 뉴 실버 골드를 달성하시면 30만원, 60만원, 90만원입니다. 너무 좋죠? 자, 브론즈 실버인 분들도 조금 깎이긴 하지만 30만원, 60만원, 30만원까지 무려 30만원에서 한 90만원 정도 현금을 받아갈 수 있는 퍼스널 레벨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현금 프로모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뉴 팀 레벨 보너스 프로모션입니다. 팀 레벨, 팀 리더부터는 150만원, 팀 매니저 300만원, 팀 디렉터 500만원, 팀 엘리트 800만원까지 현금 프로모션 받아갈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그제큐티브 보너스는 펄 이그제큐티브는 무려 1000만원의 보너스. 여러분 펄 달성하면 돈 얼마 나오는지 대충 가시죠? 근데 보너스가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의 이 현금 보너스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2025년 멋지게 도전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달 3월 달까지가 얼리버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3월 달에 뉴핀을 달성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 연장이 되는 퍼스널 보너스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3월 달에 많은 분들에게 성장을 안내해 주시고 또 함께 성장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엊그저께 뜨겁게 발표되었던 고투 아시아 서밋 후쿠오카 2025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부터 6개월간 진행이 되는 프로모션이고요. 저도 이런 프로모션은 제가 사업 9년 차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 기간에 두 가지의 프로모션의 기간을 또 주는. 그래서 네. 자, 한 기간에 두 가지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 그래서 2박 3일 프로모션과 4박 5일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6개월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3월 달에는 얼리버드 기간이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죠. 무려 실버만 가도 여러분 일본을 데려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현금 프로모션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유튜브 처음 청취하시는 분들도 쉽게 갈 수 있는 이 후쿠오카 프로모션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렉터 리트리트와 레가시 리트리트 프로모션이 2025년에도 뜨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와 라스베가스, 그리고 레가시 리트리트는 체코 프라하로 떠나는 최고의 여행이니까 이번 연도 많은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9개의 도시에서 뜨겁게 진행하고 있는 원데이 세미나가 아주 뜨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너지 제품과 이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만큼 여러분들 많은 활용하셔서 사업의 성장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가시 세미나에 대한 변경 사항인데요. 원래 저번 달까지 마감이 되어서 아직 팀 매니저를 못 가신 분들은 레가시 세미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까지 3월 달까지 뉴팀 매니저를 달성하신 분들 또한 레가시 세미나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달 멋진 성장 뉴팀 매니저 이상 분들과 그 카운슬링 스폰서님께서는 레가시 세미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서 레가시 세미나에서 뜨거운 성장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리더십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강사님 모셔볼 텐데요. 오늘 리더십 강사님께서는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라는 아주 큰 성공자의 위치에 계시지만 이 시너지 이글스 그룹에서 정말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2030의 사업자분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를 해주실 에메랄드 executive 김봉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시너지 이글스의 김봉기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요. 저도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나오기 전에 빨리 나오고 싶은데 또 호스트님이 원칙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공지사항과 프로모션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애써주신 호스트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온은 조금 풀렸는데 특히 서울 경기는 좀 이렇게 바람이 엄청 불었죠. 그래서 막 소리도 막 무섭게 들리고 뭐 차도 이렇게 막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강풍이 불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감기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우리 3월부터 원대한 출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레가시 세미나도 프로모션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너무 막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카톡 확인했는데 막 아싸 막 이러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아쉬움에 대한 부분을 다 채워서 3월에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너무 큰 기쁨이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이 일본 후쿠오카 여행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서밋 프로모션이 나온 것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정말 꼼꼼하게, 저는 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정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진심이 회사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겠지만, 저도 이제 면밀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뭐 강의랑 뭐 2월 마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랬는데 면밀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6개월 게임을 시작을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리더십 특강을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목표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사업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공의 9단계 1단계인 꿈과 목표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목표 계획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지금 벌써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례들이라든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가 또 그러다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겨요. 이 목표가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중요성이 너무 넘쳐서 진짜 와, 이건 내가 봐도 감동스럽다, 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적나라한 사례들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좀 약간 이렇게 흥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흥분돼서 막 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막 제가 막 뭐라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진정성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건데 전 오늘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저 혼자 막 이 원맨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잘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방향이 다르다면 제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꿈과 목표인데요. 우선 첫 번째 내가 목표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운으로 얻어 걸릴 수도 있겠죠. 특히나 그건 좀 작은 거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패턴을 이해하고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이 아닙니다. 운이에요. 근데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맞게 성장을 하게끔 되면요, 그 패턴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더 큰 결과들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아주 시작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2012년 6월에 이 시너지 사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졌어요. 프리덴셜이 되겠다. 정말 멋진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곳이 그 유일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그런 환경이라는 걸 믿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 이글스 시스템도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지금 이런 환경과 상태로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지금 뭐 당장에 내가 뭐 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공을 가질 수가 있겠냐 해서 회사 앞으로 고시원을 잡고 이사를 와가지고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드림을 계속 썼어요.
어떤 집에 살고 싶다. 그 남자지만 저는 차보다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늘 집에 대한 꿈이 한번 확 들어오면 막 와 오케이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 정말 갖고 싶어. 막 이렇게 욕구가 생기게끔 되는 것 같아요. 뭐 고시원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 집 따뜻한 집 뭐 이런 게 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제가 첫 번째 시너지 드림하우스입니다. 그 대치동의 전세였어요 여기가. 시너지 제가 펄대고 여기로 이사 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고시원에서 저는 고시원에 좋았거든요. 살아가다 보니까는 청소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뭐 화장실 청소는 제가 안 해도 돼요. 공용 공간이니까. 그게 나중에는 장점으로 오더라고요, 저한테. 약간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검소해요. 그래가지고, 야, 만약에 팀 엘리트 때, 막 그 당시에는 이제 솔로고 막 이러니까는, ADA 나가고 월세 따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정 지출이 뭐 200도 안 돼요. 나머지 다 적금하고, 막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신규랑 이제 인사를 하고 고시원을 가니까 그 신규가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들이 좀 나가세요. 네. 그 뭐 다 좋은데 뭔지 알겠는데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아무튼 이 집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다 새로 샀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뭐 이불, 침대, 뭐 옷장 이런 거 오래간만에 내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도 이렇게 설정하고 로망이 있었죠. 저는 지금 사는 집이 당연히 이 집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집이긴 하지만 이때 진짜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드림을 이룬 장소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에서 또 다음 꿈을 꿔요. 이제 스폰서님들 그리고 우리 시너지에서 꿈을 이루신 분들의 강사님들의 이걸 듣다 보니까는 그래 난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런 것도 있구나. 더 넓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와 세상이 정말 넓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드림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잘 안 되신다면요, 직접 진짜 하루 운동화 신고 부동산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살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난 계약할 수 있어요. 막 여러분들 쭈뼛쭈뼛 가가지고, 아니, 알아보고, 나중에 계약하려고 이러면요, 이 사람 지금 당장 할 거 아니네 하고, 정성스럽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나 지금 당장 꺼내놔, 진짜. 나 바로 계약할 거야. 2개도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거예요. 차도, 제가 뭐 한 6개월 뒤에 살라고 이러면요, 견독서도 안 줘요. 근데, 지금 사요, 저. 3대 살지 2대 살지 고민이에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게 딱 배짱이면 그 사람들도 잘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진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다음 집에 대한 드림이 또 생겼어요.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집을. 실제 사람이 사는 집인데 47평짜리 집이었어요. 테라스 하우스였어요. 여기가. 위례 신도시에 있는. 그럼 테라스니까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2층, 3층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못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구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사 가서 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와, 방이 4개, 화장실이 집에 3개 있고, 근데 거기 혼자 사세요, 선생님. 이게 삶이다, 진짜. 그때 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갑자기 집에 오니까는 집이 뭐야 이거 막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행복했고 정말 좋아했던 집인데 그 집한테 미안할 정도로 제가 막 정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꿈을 꾸고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잠깐만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빨리 독립도 했고 어머니가 손수 좀 나와 이렇게 있고 싶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함께 해야겠다 해서 이제 집을 이사를 간 겁니다. 저도 그래갖고 위례 신도시에 여기를 들어갔어요. 이게 2번째 더의 드림하우스예요. 근데 이제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집을 제가 들어갈 때요. 그때 전세가 5억 8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빚 내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빚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리스크가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정말 빚 없이 그때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전세로 깔끔하게 들어가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는데 어머니가 맨날 산책을 갔다가 오면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산책을 가가지고 매번 이제 거기 뭐 모이는 그 주부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막 앉아가지고 아유 뭐 언제 이사 왔어요? 뭐 새가 뭐 전세예요, 매매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분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전세라고 하니까는 아유 이 집을 샀었어야지 왜 그걸 새를 들어가서 사냐 그런 얘기를 듣나 봐요.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다 그 얘기를 매번 듣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 아유 뭐 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는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거 뭐 이렇고 저렇고 자 아니다 뭐 거품이고 이러면서 저도 막 제 나름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땐 관심이 없었으니까는.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제가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인가? 그때쯤에 이제 당연히 저는 이사를 왔죠. 다른 집으로 이미 살고 있고 근데 그 집이 진짜 과연 어머니 말처럼 올랐을까? 에휴 하는데 저는 그때 관심 없어서 네이버에 한번 쳐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전세로 할 때 5억 8천이었잖아요. 매매로 하는 게 8억이었거든요. 8억이면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이라 했죠. 그래가지고 딱 검색을 해봤어요. 심심해가지고 자다가 검색을 딱 해봤는데 18억이 돼 있더라고요. 와 잠이 확 깨더라고요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핸드폰 화면 보면서 그렇게 깜짝 놀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기분이 들고 막 귀가 빨개지고 잠이 깨고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핸드폰 보면서 그런 느낌 잘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탁 해보고 18억이 됐구나. 어머니의 한숨과 이런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땐 저는 어떤 인테리어에 나는 어떤 주거에 살고 요런 인테리어를 하고 요런 평수였으면 좋겠고 화장실이 했으면 좋겠고 요런 부분만 제가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자가를 가져야겠다, 내가 사야겠다 라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아마 저는 이게 귀 빨개지는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좀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결국 꿈의 부재가 내가 이렇게 뼈저리게 어떤 부분을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구나. 저는 그 뒤로 다시 한 번 더 진짜 이 꿈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가져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거를 정말 성취할 수 있고 가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그거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막연했어요. 집을 하나 가져가지고 재산세를 내면 재산세도 엄청 많이 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감정들도 내가 그쪽으로 보질 않으니까는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너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또 성취하고 싶은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게 이글스 시스템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목표를 진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성취하겠다, 이루겠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이 성공의 시작이라면 목표는 성공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결국 그 성공의 원리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절대 목표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목표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목표가 없으면 일단 사람이 좀 조급해요. 조급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 심리가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빛이나 이런 게 팍 이렇게 차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다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스폰서가 메시지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게 막 꽉꽉 차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표가 없고 조급한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 지금 이렇게 이 리더십 강의를 참여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적으로 결단을 했고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어제 헤어질 때는 예 선생님 우리 후쿠오카 목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 사람이 이제는 드디어 리더가 되었구나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이 제품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제 봤던 내가 그분이 맞나 이분이 막 이렇게 아직 이제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내가 정확한 나의 목표와 목적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눈높이가 왔다 갔다 거리게끔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소비자처럼 진짜 그 사람이 소개한 소비자도 나한테 질문을 안 하는 그런 질문을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목표가 없으면요 옆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시간에 만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성장을 했네. 저 사람 팀리더 됐어. 막 충격받아요. 막 저 사람 1박 갔다 왔어. 말면서 나는 못 갔는데. 그러면서 자학을 하고 스스로가 막 어때요? 이렇게 주눅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크로스랑 비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근데 우리 원래 피지컬로 누가 이기죠? 토끼가 당연히 이겨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한 거예요. 본인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알고 아유 내가 걸어가도 거북이보단 이겨. 그러니까 낮잠도 자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토끼를 봤으면 참가도 안 했겠죠. 내가 어차피 자가 달려도 내가 못 이기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결승선에 간다라는 그 최종 목표만을 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 피지컬 차이를 극복을 하고 이길 수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그 비교하는 부분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원래 제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많이 부딪혀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실패를 많이 했는데도 아이러니하게. 근데 두려움이 진짜 많은 사람은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딪혀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렇게 얘기하겠지 오만 선입견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벌써부터 막 두려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부딪히는 사람은 뭔가를 특별하게 많이 알고 있고 뭔가가 담이 세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부딪혀보고 그 미팅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배우고 또다시 부딪히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게끔 됩니다. 두려움은 파고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면요 없어져요. 근데 자꾸 그거 막 무서워 저 막 뭐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숨고 내가 안 보려고 하면 그 두려움이 커지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있어요 두려움은.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소중한 꿈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지 두려움이 원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런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들 온도가 좀 어떠세요? 약간 벌써 좀 후끈해지는 것 같은데 그죠? 문을 조금 열까요 그러면은? 예 우리 요 앞에랑 뒤에랑 한번 좀 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릴게요. 뜨겁네요. 예. 자, 왜 뜨겁냐면 지금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저의 속도에 맞게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 보자고요. 천천히는요. 여러분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업자가 이 사업에서 빨리 성공할 것 같습니까? 부업자가 빨리 성공할 것 같습니까? 맞죠? 왜? 이유는 간단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미팅도 원래 하고 있는 본업이 아닌 내 전업으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시너지를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천히 간다라는 것은 내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늦어지는 게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뭐 이거 한번 우리 체험분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저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이거 필드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요.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과 도전하지 않는 것과 천천히 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하고 시간이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지금 이글스 시스템의 모든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고 프로모션과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이런 상황에 천천히 가는 것도 이제는 멈추는 것과 같다고 황윤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흡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서 그래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내가 그 천천히를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마다 피는 꽃이 다 달라요. 이게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되게 소통을 하셔야 돼요. 목표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은 직급은 나 혼자 판매를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직급이 높아지고 여러분들 조직이 커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결국 이건 팀워크 사업이고, 아 정말 협력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구나. 전 제가 한 팀 매니저, 팀 리더 올라갈 때는요, 와 정말 내가 결심했고 내가 정말 막 걸었고 그래서 행동해서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디렉터, 엘리트, 펄, 에메랄드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 느끼는 거는요, 점점 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난 참여하고 시스템에 시키는 대로 하고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너무 우리 스폰서와 우리 같이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했던 이 모든 이 결과가, 이 큰 결과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내 작은 이 하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목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팀을 함께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 있거나 지금 뭔가 내가 행동이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목표를 점검함에 통해 가지고 일을 일단 생산하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뭔가 방향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또한 나보다 이 길을 먼저 갔고 내가 참여하면서 내가 깨닫진 못하는데 우리 스폰서는 나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스폰서가 나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같이 듣고 내가 흡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어떤 성별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여성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스폰서랑 같이 대화하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고 이게 이렇고 근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걸 솔직하게 본인이 잘 털어놔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상황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그리고 이렇구나.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 본인의 경험담과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또 그거를 그 파트너는 흡수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가요. 또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친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매번 우리가 좋은 안내만 하진 않잖아요. 어쩔 때는 스폰서한테 정신 차리란 말 들을 때도 있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다. 때론 부드럽게 때론 또 강하게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예전에 우리 국내에서 할 때는 진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이런 분들 많았어요. 막 울고 다음날 빨간 립스틱 바로 나와가지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와 저게 진짜 무서운 결단이구나 여성들의. 그러니까 이런 흡수와 소통이 좋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좀 일단 본인의 아웃풋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좀 허세에 차 있다 그러죠. 선생님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 끝나요. 이런 체험분 이런 거 던지고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막 크게 멋있게 사업으로 이렇게 탁 풀어가는 그런 걸 보여줄 겁니다 해가지고 뭔 이게 이렇게 차 있는지 그래갖고 저는 그분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유수임하게 봤어요. 언제 저게 나올까? 언제 저게 한번 확 뭐가 뒤에서 날개가 나올까? 이거 기다려봤는데 이게 끝날 때까지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풋도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흡수도 안 해. 뭐 들으면 팅팅팅 다 튕겨나가.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이거고 저거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저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많이 보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제주도에 어떤 그 원데이 세미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강사로. 근데 원래 제주도는 원래 여성들이 많은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제가 사업을 한 10년간 그 제주도를 이렇게 보면 계속 여성이었어요. 남성이 왔다가 적응 못하고 이게 막 이렇게 있다가 막 나중에 막 이렇게 희한하게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는 꽤나 남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난 느낌이 달랐어요. 이분들이 말하는 스킬이 아니면 외모가 아니면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의 느껴지는 제가 느낌이 달랐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정말 순수하게 흡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또 파트너는
그죠?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는데 그 여성 스폰서 앞에서 많이 운대요 또. 그냥 간절한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막 자존심만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분들의 그 눈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정말 그리고 이 스폰서가 정말 이분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 진짜 자존심이 뭐예요? 내가 막 고개를 좀 덜 숙이고 이런 게 뭐 자존심인가요, 여러분들? 그건 내 혼자만 아는 거고. 그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존심이 뭔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자존심은 여기서 우리가 힘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의식은 이 시너지라는 이 도구,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바꾸고 진짜 힘을 갖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스폰서와 파트너, 우리 그 모든 구성원들은요, 나의 편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고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편과 적을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밖에 있잖아요. 내 인식과 투쟁하는 사람, 내가 맞고 내가 맞는 길이고 이걸 가고 있다라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막연하게 본인들이 오해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다단계 피라미드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제는 그냥 좀 답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모른다. 어떻게 지금 뭐 인터넷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문명인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뭐 너무 이제 막 답이 안 나오게 그렇게 토라져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일본의 그 오다 사장님의 강의 중에 늘 정말 그리고 그분이 말로 메시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작은 자존심을 내려놨다라는 그 표현이, 그 메시지가 저는 그분의 모습과 행동에서도 봤고 그리고 그분의 그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읽었고 어디서도 본 문구일 수 있겠지만은 그분의 메시지가 저는 행동과 이런 모든 분들이 되어가지고 더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존심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하나 되고 소통하고. 근데 그게 나의 절대 목표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내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진짜 중요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라는 분들은 책임감에 의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뒤로 하잖아요.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책임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관계에서도 책임감을 가진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과 어떤 다른 부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기면요,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해야 합니다. 제가 남자 여자 얘기 드렸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남성분들 당연히 다 순수하시고 다 잘하시고 뭐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정말 진실 게임이에요. 신뢰 게임이에요. 스폰서와 나와 대화를 하는데 마음에 정말 서로가 진심을 모르면 이건 마주침인 거지 진짜 만남이 아니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강조를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즘 신규 파트너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요, 진짜 딱 본인의 절대 목표를 원대하게 세웠더라고요. 뭐 이게 또 작은 지역일수록 또 더 그런 것도, 작은 지역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센터와 이런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은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혼 사람들이 많이 있네라는 걸 아는데,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아직까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대구도 가고 뭐 울산도 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은 옆 사람을 안 보거든요. 볼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요, 이 사업에 내가 펄을 몇 개월 만에 가는 게 평균인지 이런 걸 몰라요. 이번 달 팀 리더 가져가면 그분은 팀 리더 당연히 가는 줄 알아요. 팀 매니저 다음 달 가는 게 팀 리더 다음 달엔 매니저죠. 이걸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이번 연도 작년 연말 그리고 이번 연도 초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분들은요, 다 이번 연도 목표가요 펄이에요. 본인들이. 우리가 이번 연도 펄 가야지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요, 본인이 트레이닝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펄이 되면은 이 정도가 되고 삶이 바뀌겠구나. 아니까요, 이번 연도 안에 펄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목표를 세워요. 늘 만나면 얘기하는 그 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발 저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저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집중하고 있어요. 저 이번 연도 안에 펄 갈 겁니다. 저 진짜 무조건 해낼 겁니다.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시 시작했는데. 근데 그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걸 걸고. 우리 막 그 환경과 이런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환경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진짜 이게 이미 지나버렸긴 한데 그날이 3월 1일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월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파트너였어요. 그래가지고 2월 도전을 이렇게 하고 뭐 매출을 받고 근데 예상 매출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카운셀링 스폰서가 카톡을 한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봤죠. 봤는데 이제 그 사람의 카운셀링 스폰서가 이제 날짜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하루 반나절 남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볼륨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폰서가 뭐 얘기를 하고 상의하고 수고했어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번 달에 좀 아쉽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또 했던 것 같아요. 힘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답장이 딱 왔어요. 선생님 저 아직 포기 안 했는데요. 저 아직 끝까지 도전하고 있어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을 딱 보니까 되게 진짜 이게 절대 목표다. 안타깝게 이제 결론이 나왔겠죠.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안타깝게 그분은 원래 뉴핀을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뉴핀이 되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 매칭 파트너 한 분이요 뉴팀 리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카우랑 여행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목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조롭게 내가 뉴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파트너가 여행을 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한 결과 내가 최종적으로 했던 목표에 대한 걸 이루진 못했지만 결국 그 결과를 가져가게끔 되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절대 목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내 사업의 시작은 내 목표를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원래대로였으면요 이 목표 계획에 대한 방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달력 쫙 그려놓고 이제 요번 달에 여러분들은 팀리더 가셔야 합니다. 요때 매니저 가야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디렉터 가가지고 딱 서밋 때 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적어놓은 거지 여러분들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 프로모션 표를 보고요. 그리고 달력을 내가 진짜 3월부터 8월까지를 여러분들 지금은요 정말 하루에도 한 달에도 몇 번 몇십 번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내 목표를 스스로가 설정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요 일단 뭐 이 팀리더 뭐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 이게 나왔는데 사실 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스폰서는 갈 수 있다고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 이게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내 사업이 아니라 우리 스폰서 사업을 내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인 건지에 대한 게 나오게 돼요. 내 스스로를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자 그래서 우리 막연한 희망이라는 게 있고요. 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없다고.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경제를 잘 모르나? 한국 사람들 돈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그 뒤에 있는 문구가 와닿았어요. 한국 사람들 돈에 관심이 없고 막연한 희망만 있다고. 그냥 갖고 싶어 하고 벌고 싶어 하고 막 뭐 저요 로또요 뭐 소원 있어요 부자 되는 거요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막연하게 희망만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 막연한 희망은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복권 사놓고 그냥 날짜 기다렸다가 에이 꽝이네 됐네 이거예요. 그냥 복권을 여러분들 노력합니까? 막 간절하게 막 안 하잖아요. 당연히 좀 뭐 막 꿈도 꾸려고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건 와닿지 않는 노력이에요 사실. 진짜 관심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 관심이 있으면 어때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막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저 사람 입에 어떻게 미소를 띄우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게 보일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노력을 합니다. 취미만 하나 생기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뭐 골프를 하려면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맨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막, 아, 머리가 또 돌아간다 이러면서 막 빠져 있잖아요. 미쳐 있고. 예? 저는 뭐 골프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취미만 생기더라도 유튜브를 찾아서 알아보고 네이버를 찾아서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사람이랑 만나서 그 대화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정말 좋아해요. 그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업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관심을 가지려면요,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나는 잘 몰라요, 난 잘 몰라요, 뭐 계속 그 뭔데요, 전 처음이라서 잘 몰라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걸 내가 도대체 뭔데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일단 보상 플랜 이해해야 합니다. 10% 베이직 보너스를 어떻게 가지고 받는지, 메가맨십 보너스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 행동하고 결과 남겨가지고 한 달만 페이 받아보면 그거 다 이해 가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 의지, 내 노력의 차이인 거지 이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급도 얼마나 심플해요. 내 밑에 어떤 직급자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막 몇 개월 동안 유지를 해가지고 기준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한 달 소실적 매출 가지고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을 면밀하게 봐야겠죠. 응?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우리 요 프로모션입니다.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달성이 되는지,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 파트너와 함께 갈 건지, 이 두 가지 기준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하여튼 재밌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것만 딴 사람도 있잖아요. 서밋. 서밋 끝나면 가야 돼요, 그분들은. 안녕, 삥. 나 안 갈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번. 아무튼 재밌는, 벌써부터 막 너무 재밌는 추억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뭔가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얘기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 다 도전할 거잖아요. 이번 프로모션은요, VIP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팀리더 미만 퍼스널 레벨의 직급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내 직급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팀리더가 아니라면 다 그 직급일 겁니다.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골드, 실버 뭐 이런 직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50% 1인권, 2인권을 따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죠. 네. 그리고 내가 팀 리더라면 팀 리더 입장에서, 매니저라면 매니저 입장에서, 뭐 그 이상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파트너의 계획을 세워주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VIP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겠죠. 나는 서밋 무대에 어떤 직급으로 설 건지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일단 최소 2핀 이상 내가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를 안 가진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만약 지금 팀 리더이신 분들은 당연히 최소 디렉터, 엘리트 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단 그게 정확하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직급이, 그러면 나는 2인권, 1인권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해서는 파트너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걸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건강검진이 아니거든요. 막 뭐 내가 세웠고 막 꿈꿨는데 바랬는데 안 되면은 내 막 삐질 거잖아. 내 상처받을 거잖아. 이래가지고 목표 안 세우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목표요, 유료 아니거든요. 뭐 세웠는데 안 내면은 그만큼 뭐 여러분들 돈 내야 되고 뭐 위약금 없습니다.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따라와가지고 8월 됐습니다, 자 오시죠, 엎드려 버티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뭐 못한 만큼 맞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배짱으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큰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목표를 이제 써보는 거예요. 나는 최종적으로 어떤 핀을 설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 나는, 그리고 내 파트너는, 그리고 여러분들 파트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명단에만 존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결국에는 컨택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내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냥 나만 가만히 내 지금에 있는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지금의 소비자가 사업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지금의 이 사업자는 이 리더십 강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언젠간 리더가 될 거고 팀 리더, 팀 매니저를 도전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얼리버드.
이제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3월에 해야 될 거는요. 결국 뉴실버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팀 리더를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앉아 계셔. 지금 이 정도 눈높이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칭 카운셀링 스폰서의 많은 노력과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눈높이가 많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프로모션을 딱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실버를 가서 50%를 따야지 라는 목표보다는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정도면요, 최소 팀 리더를 잡으셔야 돼요. 나는 팀 리더가 되고, 아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게 전달되지 않은 명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실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버는요, 저는 이때까지 봤을 때, 내가 도전해서 간 실버는 많이 못 봤어요.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있으세요 혹시? 나는 내가 실버에 내 모든 걸 걸고 그달 실버를 도전해서 나는 실버 딱 핀을 딱 성취를 했다는 분, 실버 핀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실버 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받은 기억도 없고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실버도 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은색깔 딱 멋있어요. 실버. 근데 그래서 실버는요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들 건지. 그 사람은 참 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그 사람에게 갑의 입장으로 정말 기회를 준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전하셔도 됩니다. 그냥 명단에만 있어도 그 사람한테 제품을 어떻게 전하고, 그럼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야죠. 이제 목표를 잡았으면 이 사람 실버인데 그럼 나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나, 그때부터 일이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실버가 돼야 되는 게 아니면, 목표가 없으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움직임이 저거 할 수밖에 없어요. 루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번 달 안에 실버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이번 주 안에도 내가 뭘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제품 들어가고, 이 사람 빨리 효과 봐가지고, 그리고 사업 설명하고, 언제 피지컬로 하고, 원데이 초대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는 이 얼리버드 프로모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실버를 내가 만들 것인가, 이게 내 명단 안에, 내 레그 안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팀 리더 이상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딱 한 달밖에 없는 얼리버드에 대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이번 지금 3월 벌써 3일입니다. 근데 시간 많아요. 우리 말일 31일까지 있고 3월은 길잖아요, 한 달이. 그리고 1박 2일 세미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집중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먼저 계획해서 우리가 이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을 딱 도전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큰 비전을 봐야 합니다. 원대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리고 부딪히고 도전을 하겠죠. 근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꿈을 갖고 나를 응원해줬고 뭐 이게 아니라 막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죠? 네, 뭔 일 있나요 뒤에? 뭔가 흐름이 느껴졌는데. 네. 네. 그리고 진짜 성공할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는요, 처음부터는 아닐 수 있지만은 팀 리더, 팀 매니저 정도에 되는 이 직급은요, 결국 지나가는 핀입니다. 내가 삶을 바꾸고 진짜 시너지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전에 지나가야 하는, 반드시 당연히 겪긴 해야 하는, 팀 리더 자체가 목표고 팀 매니저 자체가 목표고, 여기에 서가지고 다음 핀을 두려워만 하고 저건 너무 높다 내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지나가고 나서 경영을 합니다. 너무 세일즈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 사업 진짜 여러분들 재미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저의 명단에게 제품과 사업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퍼센트는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한 1, 2년은 근데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뭐 어떤 이제 제가 지역을 가면은 거의 제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나러 가죠. 파트너의 파트너에게 필요한 어떤 트레이닝이라든가 뭐 그 사람의 컨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돼요. 진짜. 우리 그리고 한국에 아름다운 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전 요즘에 울산 가서 좋거든요. 근데 울산 생각보다 되게 커요. 울산에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울산은 다 바다일 줄 알았는데 바다가 아닌 곳이 훨씬 더 크게 많더라고요. 하필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눈 떠보면요, 여기가 인천인지 서울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데 갈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제품과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는 행복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서의 세일즈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빠르게 내가 빨리 AB를 구축을 하고 그분들을 후원을 하고 나도 빨리 카운셀링 스폰서가 되어야겠다. 우리 스폰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나도 지금 빨리 해야겠다. 경영에 참가를 해야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다면 이 사업은 훨씬 더 여러분들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사업을 얼마나 하셨던 몇 년을 하셨던 경영의 영역으로 여러분들 넘어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목표에는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목표는 내가 뭘 가야겠다라는 상상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난 될 거야,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 내가 어떤 핀으로 그리고 어떤 몇 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들 목표를 아까 얘기 드렸죠. 위약금도 없다니까요. 누가 따라와서 잡아먹지도 않아요. 배짱 있게 지금 이 월초에는 세우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우기고 가야 합니다. 그게 목표의 힘이고요. 진짜 겁없이 잡더라고요. 이번 연도 안에 펄 가겠다. 이번 연도 안에 팀 엘리트 디렉터 많은 목표들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글스 시스템 환경, 원팩에 사업 진행 로드맵 어느 때보다도 심플해요. 그리고 모두가 결심이 되어 있고 정말 뜨겁습니다. 모두가 성장을 바라는 그 물결이 이글스 코리아 전체에 정말 가득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그 분위기를 정말 느끼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저걸 해야 되고, 우리 실패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으로 보면요, 시너지를 봤을 때 오랜 시간 성장을 못하고 안타깝지만 포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결국에는 변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결국엔 본인에게 어떤 이글스 시스템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요, 그걸 흡수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들었을 때 저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고 내가 정말 한 번은 정말 웃음기 딱 빼고 정말 진지하게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딱 적용을 하고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고 이런 좀 흡수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한데, 막 스피치 할 때도 자세가 달라요. 야, 오늘 강사님 이 말씀 하시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냥 좋은 말. 그거 되게 멋있었습니다. 야, 그거는 제가 카톡 상태 메시지로 바꾸려고요. 제가 막 소감이 이래요. 자세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진짜 흡수하는 게 필요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흡수하고 변화합니다. 정말 이 진지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좀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게임이고 내가 정말 간절하다면, 그리고 시너지 이글스 CSM에서 원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단하면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여기?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유일합니다. 그게 성장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흡수하고 우리는 변화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목표였고요, 지금까지. 이제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계획이 뭡니까, 결국? 일을 생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표 막 와 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뭐 카운셀링 노트 왼쪽에 보면 막 레그랑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이 휑해요. 참여 독서 미팅 뭐 이거밖에 없어. 그거 안 적어놔도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때 그거 안 적어놓는다고 까먹지 않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내가 미팅을 할 거냐, 어디 가가지고 누굴 만날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가지고 1800 나온다, 이거 알면 여러분 누가 안 가겠어요? 가잖아요. 다 신나는 마음으로 가요. 룰루랄라. 깡총깡총 뛰어간다니까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먼저 나한테 너 그거 잘 돼? 나도 그거 알아보고 싶어. 나한테 설명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여러분들 그걸 안 가요? 갈까? 막 이래요, 여러분.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가지? 그래, 왜 보자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가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써야 돼. 지금 막 뭔가 고민하고 있어. 아니면
여러분들 월말에 진짜 마감하고 매출이 나와야 돼. 근데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상이. 그러면은 부정적이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도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나요? 그걸 하는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목표를 못 이루더라고요. 깜짝. 네. 결국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파트너가 여행을 이제 하는데, 어머니를 같이 데려가려고. 어머니는 사업을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품을 좋아하고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어느 정도의 그런 소개를 해주는 그 정도로 움직이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여행 진짜 갈 거냐고, 가고 싶냐고 확인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지원 우리 하는 게 있었죠. 이지원 몇 개가 부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엄마 이거 정기구독 받아야 되는 거 있으니까는 엄마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통화로는 막 뭐 귀찮게 뭐 안 가 뭐 이러면서 막 얘가 끊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지원 5명을 혼자 다 찾았어요. 아니 진짜. 아니 명단 상의한 적도 없다니까요. 뭐 대본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상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 여행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업자 리더십 강의도 안 들었어요, 그분은. 심지어 이런 열정과 이런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고 본인이 가고 싶어 하니까는 그 움직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물어봐야겠어. 나중에 어떻게 받았는가. 나중에 랠리를 좀 들어야겠어. 노하우를 좀 배워야겠어.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분도 있어요. 다른 분도 정말 갈 수 있냐고 하니까는 일을 어려운데 뺄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막 우리도 미팅하고 바쁘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 일 뺐고요, 여권 만들어야 되고요 막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도 이지원 3개가 부족했어요. 근데 이지원 3개 다 받았어요, 본인이. 그 명단에 누군지도 몰라, 이름. 알아서 그냥 다 받았다니까요. 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간에 정성을 들이고 내가 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12월에 여러분들 12월에 연말이잖아요. 근데 제 파트너의 어떤 소비자가 누군가를 소개해줘가지고 연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직업이 이제 스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분이 저쪽 전라도 되게 먼 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차를 타도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네 스님 혹시 언제가 시간이 편하십니까? 제가 상담을 하러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네 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스미님이니까 당연히 크리스마스에 한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똑똑똑똑똑. 그래갖고 이분도 당연히 크리스마스 뜻깊은 날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겠지만은 본인이 계획이 있으니까는 그 전라도로 가는 거예요, 스님 만나러.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날 절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원택을. 그래가지고 결국 그 스님한테 1810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달에 목표를 했던 직급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일 의미 없는 카운셀링이 저는 이거 가요? 그러니까 차비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가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지 않으시면 뭐 당연히 그거 막 합리화하지 말고 막 제가 여기에서 뭐 이걸 더 하고 저걸 더 하고. 근데 그게 지금의 결과에 가장 가까운 거면요, 가세요. 여러분들 차비랑 뭐 이런 거 시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거 뭐 하는데요, 우리가 돈 내고 뭐 운영합니까, 회사? 월세 내고 여러분들 제품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그거예요. 차비 써야죠. 시간 쓰고 여러분들 뭐 제품 들고 등에 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야죠.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건데. 그래서 계획이 원대하고 이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결국 이 목표의 디테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얼마나 확률이 작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부분에 정성을 들이고 실제로 본인이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요 말아요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정해졌죠? 네. 근데 갈 데가 2군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디 갈지는 상의를 받아야겠죠.
내가 이게 분간이 잘 안 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게 조금 헷갈리네. 그렇다면 여기는 이런 미팅이고 요거는 요런 미팅인데 요런 결과들을 기대해 봅니다. 어떤 게 더 우선일까요? 제가 미팅 하나 잡히고 파트너가 하나가 잡혔습니다. 어디에 제가 움직여야 될까요? 그런 건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런 건 우리가 카운셀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강한 쪽의 우선순위의 미팅으로 여러분들은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원래 뭐 그런 이제 시작하는 분들 요즘 많이 있으니까는 그렇더라고요. 화요일에 이거 합시다 했는데 그분이 동호회 미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분 동호회 미팅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더 이번 달 목표에는 효과적인 미팅이 된다. 그래서 1대1 미팅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는 우선순위의 미팅은 아니니까. 그리고 잘못된 미팅도 아니에요. 그분이 시너지 안 할 때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작해서 이유를 알고 목표가 생기고 딱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앞으로 이런 효과적인 미팅들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결단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가장 내가 결과에 가까운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움직여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몸값이 이제 비싸요. 한번 움직였을 때 비싸기 때문에 좋은 데 가야 됩니다. 좋은 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제 세웠으면요.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점검은 내가 먼저 가서 스스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긴장을요. 남이 주면 공포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주면 보람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자, 이 목표 계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는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진짜인 사람은요. 보고와 점검이 끊임없습니다. 근데 목표가 뻥카야. 선생님! 빡! 했는데 뒤에 조용하면요. 이건 약간 뻥카일 가능성이 커요. 보고와 점검이 없어. 뭘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뭘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스폰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점검, 여러분들, 이 점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점검 받으면 선생님이 이것도 더 해보세요, 저것도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귀찮은 걸 시키는 겁니까, 혹시? 목적의식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성장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좀 옛날 프로인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저는 그걸로 이제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안 좋아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요즘 그 짤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짧은 동영상 이렇게 탁탁 넘어가는 거. 거기서 나오면요, 백종원 맨날 화내고 있어요. 왜 저 자영업자들 잡아놓고 저렇게 혼내냐, 저 사람 보면. 근데 보니까 참 진심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맨날 혼나는 사람들은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막 흡수 안 하고, 뭐 와가지고 점검할 때는 뭐 조금 그런 척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제일 싫어하더라고. 막 주방에 겉에만 닦아놓고 안에는 막 그대로 있고 막 그런 거. 요행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자영업 이 업계에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저 정말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게 만약에 당첨이 됐다면. 근데 그거를 흡수를 안 하고, 그리고 그 촬영 기간 그 며칠 된다고 거기에서도 뭐 안 하고 막 하여튼 저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잠깐 봤는데 어떻게 왜 이 장사를 하고 있지,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는 게 서로 스스로가 귀찮다라고 느끼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변화를 해서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못 남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흡수하고 간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왜? 내 가게가 성장하고 내 가정이 이걸 갖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가 목표를 점검을 받고 내가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멍하니 기다리면요, 결과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거예요. 막 우리가 미팅을 막 여러 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가지고 피지컬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명단 상의를 하고 막 과정을 해가지고 어렵게 한 사람을 프로모션을 막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피지컬 미팅을 했어요. 그분이 처음에 막 이러고 왔는데 와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될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반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킥스타트 트레이닝을 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진짜 일주일 뒤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일주일 뒤에 그때는 꼭 봅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웹사이트 보고 뭐 우리 소개하신 분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고 이제 끝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미팅을 막 하죠. 근데 한 4일 5일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트너한테 물어봐요. 혹시 그분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는 너무 낭창하게 네,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분 관심도 다 떨어졌고. 그냥 뭐 오해 다시 한번 연락해보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관심도 다 떨어졌어요. 그날도 가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완전 그냥 그 전에 알아보기 전이랑 똑같은 사람으로 간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생각을 막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는요, 오는 게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니까.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웹사이트 같은 거 보내주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한두 시간이라도 만나서 이 관심을 이어가고, 오해와 걱정이 있다면 그걸 풀어주기 위한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스폰서가 그냥 다음 주로 약속 잡아놓고 그 뒤에 어떤 카운셀링을 내가 다가가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는 내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팔로업은요, 늦어도 48시간 안에 돼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당연히 돼야 되고. 이제 피지컬에서 그 정도로 됐고, 컨택이 됐고, 이 상황이면요, 여러분, 하루도 연락을 안 하는 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썸 타다가요, 내가 오래 짝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첫 데이트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 뒤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연락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해? 난 너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뭘 하든. 아니, 이걸 내 생각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예? 툴을 보내고 뭐 제품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거를 그냥 스폰서가 가만히 있으니까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여러분들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요, 여러분, 감사함을 가져셔야 돼요. 왜? 목적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성장에 있으니까. 그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분들 스폰서도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면이랑 명단에 대한 선입견만 여러분들 빼면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행동도 안 되고 명단 작성도 안 되고 마지막에 만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결국 내 선입견이에요. 내 체면이랑. 근데 체면 여러분들 아까 자존심도 얘기했지만은 뭐 진짜 체면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작품 만드는데 손에 지능 묻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만들고 손 툭툭 씻어보면 되지. 손은 다 씻으면 깨끗해져요. 작품은 영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의 이 시간 체면 그 진짜 큰 힘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체면을 가지게끔 될 겁니다. 그리고 선입견.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요, 제품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전을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야, 나 시너지 한다, 같이 하자. 여기서부터 이제 막 얘기를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대가 원래 이때까지 있었던 이 친구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내가 아니까 막 이래 얘기하고 저래 얘기하고 내가 이미 거기에 져 있는 거예요. 얘는 얘기해봤자 안 한다. 나는 그래서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면요, 훨씬 그리고 사업을 전하든 아니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파트너랑 아니면 소비자를 대화를 하든 우리가 패턴이 이래야 합니다. 내가 프로모션을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요,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안 되는구나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했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봐요. 근데 왜 안 된대요? 몰라요, 그냥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대화해야 합니다. 그분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그리고 여건풀이를 일단 하겠죠.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때 가. 그리고 이날은 이때 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풀어주면 되는데
나는 그냥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해서 아니면 안내하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탁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그 부분에 대한 경우에서까지 여러분들 생각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안내 잘하고 안 된다고 하면 질문해야죠. 그리고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왜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결론을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궁금하던데 너무. 그리고 질문한 다음에 답을 듣고요. 그래도 내가 그게 별로 납득이 안 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만약에 된다면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마음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내가 납득이 되면 이 사람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구나. 이런 게 정확하게 딱 분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안 했어 이러면서 막 힘 빠질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이 사람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아니면 관심 없는 거니까 이게 명확하게 딱 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진짜 딱 선입견 버리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STP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 항상 이렇게 정신 차리면 예, 맞죠? 그죠? 1시간 지났죠 지금. 요즘 그리고 피지컬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느끼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시너지 보상 플랜 사업 설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게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장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우리 정보가 내가 당당하고 내가 최고고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에서 하든 노트북 하나 있으면 된다. 어디에서 하든 차트 한 장만 있으면 그냥 보여줄 수 있다. 이 마음이 강했어요. 근데 처음 오는 신규는요 눈이 이만하고 귀가 이만하고 입이 요만해요.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으면서 눈과 귀를 엄청 예민하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이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명품을 입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깔끔하고 단정하고 이 사업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절대 안 가는 곳이 커피숍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러 커피숍은 안 가요. 왜? 음악이랑 줄이고 뭘 해도요 집중 안 돼요. 그리고 사업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 흥분하잖아요. 그 조근조근 설명해서 안 되거든요. 잡아먹어야 돼요 진짜. 근데 그렇게 고함치고 막 하는데 나는 당당해. 삼각형 막 내려오면서 막 노트북 보는데 옆 사람들 막 이러면서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가 저기 다단계 얘기하고 있는 거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걸 의식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기도 이 삼각형 나오고 이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지금. 그리고 옆 사람들이 나한테 막 주목하고 있어. 싫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설명하는 사람만 괜찮으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독방을 갑니다 저는 항상. 스터디룸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조용한 데 가고 그리고 화면 큰 게 진짜 좋아요. 클수록 좋습니다. 이만하면 제일 좋죠 여러분들. 돈 많으면 이런 거 하세요. 큰 데 가가지고 그래야 확실하게 딱 집중이 됩니다. 노트북 조만한 거 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악의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겠는데 되도록이면 빔 프로젝트대로 오고 이렇게 좀 큰 하면 요즘에 TV 연결하고 이런 거 스태드룸 많거든요. 그럼 뭐 30분 빌리고 했는데 뭐 얼마 안 합니다. 커피 몇 명 같이 먹는 거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우리 원팩 어차피 먹으니까 커피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룸 요즘에 검색해보면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잘 알아보는 게 좋아요. 최근에 저도 진짜 팀의 중요한 트레이닝이었는데 그거 많이 초대됐거든요 신규들. 근데 제 딴에는 그 동네에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변기가 아예 완전 쭈그리고 앉아서 넣어야 되는 그런 이제 약간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근데 장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좀 고급진 것도 좋아요. 우린 딴 데 돈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걸 조금 왜냐하면 첫 이미지에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너지가 비전 있고 안 비전 있고는 일단 이분이 그걸 다 느껴본 뒤에 마지막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거 조금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 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10분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원래 30분 더 남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로열티 수입을 결국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정확한 비전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는 왜 시작했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성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결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네트워크는 시너지 말고도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수만 개가 있는데 그 모든 회사는 이 두 가지 파트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기존에 검증된 글로벌 기업, 그리고 국내 기업이나 신생 글로벌 기업.
자, 그 기존에 검증된 글로벌 기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사, N사, H사 이런 기업이에요. 이 회사들 회사 제품 좋습니다. 시너지처럼 뭐 시너지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보상 플랜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 회사들은 이미 60년대, 70년대에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그 시작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없거든요. 기껏 해봤자 주판이랑 사람의 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레그 수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12개, 22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계가 제한이 있죠. 3단계, 6단계에서 잘려요. 그리고 한 달에 300에서 많게는 500 이상도 본인이 먹거나 판매를 해야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보상 플랜은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99년도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무한연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2개 레그를 넣고 돌려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2개 레그 보상 플랜에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끔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국내 기업이나 신생 글로벌 기업은요, 보상 플랜이 이제 99년도 이후니까 좋은 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회사 자본금이 부족한 거예요. 경영진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제품도 어때요? 불량품이거나 검증돼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력을 뽑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회사와 제품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좋은 보상 플랜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공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오를 주기가 애매해요. 얼마나 많이 보상 플랜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바뀌어요. 회사 이름 바뀌어. 보상 플랜 바뀌어. 레그 변경 일어나는 건 아세요, 여러분? 라인 변경? 내 B였던 사람이 남의 B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본사 가서 컴퓨터로 봤어요. 제가 국내에서 할 때. 그거 옮기는 거를.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위에 머리를 잡고요. 요렇게 탁 옮기면 탁 갖다 붙어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라인 변경이 일어나는 과거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지금 이 국내 회사에서요.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중에 보상 플랜 안 바꾸고 라인 변경 일어나지 않고 이 성공을 순수하게 시키고 있는 한 명의 리더가 없어요. 국내 회사에. 이게 현 주소예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안타깝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회사들은 절대. 자, NSP 시너지 월드와이드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 5A라는 신용등급을 가졌어요.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1000가지 제품을 GMP 제조시설에서 자체 제조합니다. 그리고 2개 레그 최고직급 무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최첨단 보상 플랜을 탑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O를 줄 수 있는 회사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전 세계에 딱 NSP 시너지 월드와이드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진실입니다.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나스닥에 상장된 검증된 글로벌 기업이 임상실험센터를 직접 가지고 있고 2개 레그로 최고직급 무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시너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사, N사, H사는 앞으로도 보상 플랜을 못 바꿉니다. 왜? 이미 상속이 일어났고 글로벌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못 바꿉니다. 바꾼다 하면 이거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고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바꾸고 지금 60년째, 70년째 이 플랜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바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저는 진짜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매주 만나는 것 같아요. 이분은 A사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H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은 본인이 H사를 하려고 지역을 이동해가지고 5년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로열티를 만들려고 본인이 시작을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샵을 차려놓고 매번 했는데 제품만 판매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시너지를 만났는데 제품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사업은 두렵다는 거예요. 5년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지. 자기가. 다 태웠대요 거기서. 그래서 다시 할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위로해줬습니다. 당신이 H사에서 실패한 이유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정말 그분도 너무 두렵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시작을 했고 작년 12월인가 시작했거든요. 1월에 팀리더가 돼가지고 카오락 땄습니다.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의 5년이 이제는 정말 추억이 될 거라고. 좋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이 더 감사한 이유가 그 안에서 찾게 될 거라고. 그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막 A사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드리는데. 자, 그리고 미국의 5만 개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잖아요, 이건. 그리고 30년 지나서 30개 살아남았다. 5만 개 중에 30개. 계산기 쳐보십시오. 0.06%가 나옵니다, 진짜. 폐업률 99.94%입니다. 시너지는 2개 렉으로 최고지급 무한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0.06%를 통과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99%가 모르잖아요, 이 일을. 그리고 건강과 아름다움이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돈 투자하고 제품 내가 직접 만들고 이런 일 아니라고 했죠. 월세 내고 인건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처음부터 전업으로 해야 됩니까? 전업도 좋지만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이미 결과를 가졌고 성공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우린 팀을 이뤄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거 고정관념만 아니면 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만 내려오면 훨씬 더 큰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이게 저의 그 힘이에요. 저도 어쩔 때는요. 하루에 여러 번 STP를 해요. 어쩔 때. 그리고 툭 만나는데 프로필을 받자마자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부정적일 것 같고 막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목이 지쳐 있는데 또 만나가지고 이제 똑같은 에너지로 설명을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마음을 부여잡을 수 있는 거는요. 결국 이 Y 시너지예요. 당신이 지금 팔도 꼬고 다리도 꼬고 몸을 다 꼬고 앉아 있어도 결국 그 태도는 내가 이 Y 시너지를 얘기하고 나서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고 당신의 지금 이 태도는 당신 인생의 역사에 남을 흑역사가 될 거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벨벨 꼬여가지고 앉아있고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줄게. 한번 들어봐. 이 힘으로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칭 100%를 얘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상대의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짠한 웃음을 가지고요.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었어. 귀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내가 막 데미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Y 시너지를 정확하게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 스토리, 마이 스토리 이거는 저번 우리 원데이 트레이닝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그 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강력한 이유를 담아야죠. 여러분들의 STP는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10명을 만나서 사업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펴고 STP를 푸는 것보다 연결시키는 게 많잖아요. 원데이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저기 뭐 2대1 미팅을 하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STP는 뭐냐면요. 나의 마이 스토리예요. 체험 스토리 강력하게 장착해야 돼요. 효과가 부족하면 효과를 더 보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편집을 또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 봤는데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혼자 딱 해가지고 아까 목표 스스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정리해보는 거예요. 내 체험 스토리가 진짜 내가 들었을 때 제품에 호기심이 생기나? 이 제품을 먹고 싶은가? 뭔가를 더 가져와가지고 끼워야 되나? 가족 거도 더 가져올까? 이런 이제 계획을 가져야죠. 마이 스토리도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가?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왜 너랑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가? 이 사실이 명확하면 여러분들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네가 나의 명단이니까. 그냥 네가 약간 조금 힘들어 보여서. 이게 아니라 왜 명확한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여러분들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강력하다면 1대1 미팅이 잘 되잖아요. 2대1 미팅 그냥 가볍게 해도 다 잘 됩니다. 1대1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원데이 세미나도 참여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왔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 스토리와 마이 스토리를 진짜 신중하게 한번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서밋 여행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아무튼 오늘도 여지없이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장타를 쳤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저의 표현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